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신 암보험 쉽게 이해하고 재밌게 제가 풀어나갈 생각인데 가입할 때 꿀팁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사망률 통계인데요. 암은 10년 넘게 이상 우리나라의 사망률을 1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담당하고 있는 만큼 요즘엔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나이가 드는 노인분들이 많아지지만 이제 의학기술의 발전로 인해서 유병장수 시대라고 합니다. 때문에 보험도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이제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에서 의료실비 다음으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암보험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도 또 암보험 암에 발병되신 분들 보고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보험인데 오늘 이해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보험을 앞서서 이 보험을 빼놓고 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암보험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의료실비 간략하게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실비가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는요. 첫 번째 미용 목적. 저희 성형수술이라든지 혹은 피부과라든지 점을 뺀다든지 이런 미용 목적 당연히 보상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독감은 되지만 독감 예방접종 이런 예방 목적은 그리고 건강검진들도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치과 한의원이 비급여 항목도 보상이 안 되시고요. 정신질환, 임신, 출산, 그리고 고의적인 사고, 자해, 자살 이렇게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의료실비는 제 나이 기준으로 10,000원대면 되시고요. 30대, 40대, 50대 여성분들도 10,000원에서 20,000원대면 전부 다 준비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잘 모르고 계세요. 근데 크게 정리했을 때 이렇게 4가지 섹션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을 보상을 해주는 게 의료실비입니다. 물론 몇 가지 제가 이렇게 기재해드린 거 제외하고도 사마귀는 안 되고 티누는 되고 요실금 안 되고 가입 연도에 따라서 치질, 치액 이렇게 안 되는 항문과 질환들은 또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의료실비의 전반적인 큰 케이스 안에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항목들은 보상하지 않는답니다. 자, 의료실비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의료실비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암보험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치료비 입원했을 때 통원했을 때 약국 갔을 때 입원 병실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입원해서 발생되는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입원 병실료 심지어 밥값까지도 의료실비에서 해결을 해주다 보니까 암보험을 굳이 따로 안 들더라도 암에 대한 치료비는 의료실비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하시기 전에 의료실비가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실비를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자, 암보험 가입 이유. 그러면 의료실비에서도 보상이 되는데 암보험을 왜 가입할까?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첫 번째는 실비에서 치료비는 해당되지만 휴업 손해비를 보상을 해주진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암이 걸렸어요. 제가 암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 대출도 있을 거고 생활비도 있을 거고 자녀의 학자금, 학비, 수업료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된다면 병원비는 의료실비에서 해결을 해주겠지만 그때 발생되는 제 수입에 대한 휴업 손해비는 발생되지 않겠죠. 그때 사용하라고 생활비 정도 사용하라고 많은 분들이 의료실비 다음으로 암보험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암 치료비가 의료실비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1억 원이 한도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3천만 원, 어떤 분들은 5천만 원이 한도이신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암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희귀암 혹은 특정한 고해감이 발병이 됐을 경우에는 치료비도 또 5천만 원, 3천만 원 한도 갖고는 부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진단금을 추가적으로 넣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의료실비는요. 처음에 결제를 병원에다 먼저 하고 후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받게 되는데 암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만 받으면 그 순간부터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의료실비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진단금을 먼저 청구하셔서 실비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암보험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암보험 가입할 때 정말 중요한 건데 요거는 한번 명시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 있게 보셨으면 좋은데 보험은요. 그리고로 가입하면 안 돼요. 또한으로 가입해야 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할 경우에만 보상하겠다. 이런 보험들은 조금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뭐해도 보상하고 뭐뭐해도 보상합니다. 이런 보험들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시거든요. 근데 한번 볼게요. 예시로 암 입원 일당 볼게요.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로 인해서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뭐 하루에 10만 원 혹은 20만 원씩 주겠습니다요. 근데 얘기가 너무 길죠. 사실 말이 길다는 게 보험금을 쉽게 주겠다는 보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암 입원 일당의 직접적인 치료라는 단어 자체가 요즘에는 문제가 있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다 있는데 진단금으로 저는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보험료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수술비, 입원 일당, 항암 치료 넣는 것보다 진단금을 차라리 넣으시는 게 보험료도 더 경제적이시고요. 두 번째는 진단금은요. 진단만 받으면 통원 치료하던 입원 치료하던 수술하던 항암 치료하던 사망하던 생존하던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암 입원 일당은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하는데 직접적인 치료해야 되고 4일이 넘어서야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자 이 말이 제 오늘 꿀팁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료가 만약에 나이가 젊은 자녀분들 뭐 혹은 20대, 30대, 40대 준비하시는 분들 갱신형으로 암보험을 준비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뭐 1,000원에서 10,000원 이하입니다. 사실 굉장히 저렴하잖아. 저렴하다고 좋다 할 게 아니라 암 같은 경우 사실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갱신형으로 준비했을 때는 보험료 폭탄 우려가 있으니까 반드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좀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정 소외감과 유사암 살펴보기입니다. 우리가 암이 발병되면 3천만 원, 5천만 원 약속되어 있었는데 안에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니 뭐 갑상선 암은 300만 원, 200만 원 주겠다. 이런 암보험들이 있으신데 요즘에는 좀 더 훨씬 더 포괄적인 암보험들이 나왔으니까 리모델링으로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병력자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잠시 후에 보험료 준비해온 거는 유병력자들을 위한 보험료는 아니지만 암보험을 나 가입하고 싶은데 병력사항이 있어서 가입이 여태까지 안 되셨던 분들은 요즘에는 유병력자 보험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간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 소견만 치료를 하셨더라도 소견만 없으신다면 가입 가능하시고요.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수술 없으셔야 되고요. 5년 이내 암으로만 없으신다면 가입 가능한 유병력자 플랜들도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7년 전에 내가 갑상선암을 알았다. 근데 진단을 입원, 수술을 7년, 5년보다 더 전에 하셨어요. 그렇다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병력자 분들도 많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플랜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암진단금 2천만 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손해보험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옆에 가로치고 유사암 제외라고 써져 있고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암진단금 아래 뭐 갑상선암은 300만 원 10%만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유사암 진단금도 2천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암도 2천만 원이고 유사암도 2천만 원이네. 유사암은 도대체 뭐지 했을 때 회사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겠지만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특정 회사들은 대장전막내암까지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범위가 일반암처럼 보상이 되는 범위로 준비된 회사들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암진단금 유사암도니까 갑상선암도 2천만 원 주네. 2009년도까지만 판매했던 상품들처럼 모든 암을 2천만 원 주는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유사암이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많아진 지는 거의 한 반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조금 이 보험사들끼리 손해율을 측정하다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없어질 특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암보험을 이왕 준비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기회에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보험료 중요하죠. 20년나 100세 만기입니다.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이고요. 암진단금을 2천만 원, 유사암도 2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암을 2천만 원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보험료는
여성분들은 26,000원부터 60세는 38,948원으로 비갱신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으로 저렴하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25,000원부터 64,000원까지. 남자분들의 암의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뭐 특정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점점점 남성분들이 보험료가 많이 증폭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으셨을 때 보험료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로 들어 30대는 25,000원씩 20년 내면 되는데 64,000원씩 20년이면 지금 사실상 보험료가 4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20년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더 젊으셨을 때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0세부터 75세까지 준비 가능하시고요. 병력 사항에 따라 다시 당연히 틀려지겠지만 일단은 우량체 먼저 심사 보시고요. 혹시나 내가 유병력자여서 좀 보험 가입이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325 플랜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호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